네, 오랜만에 야너두 컨텐츠로 돌아왔어요. 영상을 한 달에 하나 정도 올릴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남아있는 구독자님들 참 감사합니다. 항상 이 기변을 할 때마다 찍는 이 야너두 컨텐츠, 이걸 항상 진작에 찍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진작에 찍는 게 힘든지 좀 더 부지런하게 영상을 올려보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영상이 하도 안 올라와서 제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주시면, 저는 인충이니까요, 사진 되게 열심히 올리거든요. 인스타로 봐주세요. 저의 키 147, 저도 탔습니다. 당신도 탈 수 있습니다. 야너도 탈 수 있어 컨텐츠를 시작합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탄 아킬라 300을 꿀팁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의 야너도 탈 수 있어 컨텐츠는 뭐 순행시, 공랭시, 연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기본 지식은 없습니다. 실전 위주로 찍는 영상이라 이렇게 저처럼 키가 작은 우리 요정들, 아니면 이제 입문하시는 바린이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찍는 영상이니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입문도 잘 안전하게 조심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컨텐츠 시작합니다. 기본 조작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건 계기판, 여기는 키, 이것은 상향등 하향등, 이거는 비상 깜빡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약간 눈뽕 날리기, 이렇게 하면은 얘가 눈뽕을 팍팍팍팍 날려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깜빡이 누르면 돌아오고, 얘는 다시 하고 누르고, 이거는 클락션 빵빵이에요. 이쪽엔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이제 시동을 거는 셀 버튼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까먹었는데, 이거를 켜고 시동을 거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안 하고 하면은 시동이 안 걸려요. 만약에 주차를 해 놓는다거나 이거를 이쪽으로 해 놓으면은 배터리 방전의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무조건 꼭 세워 놓으실 때는 이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짠. 자, 이제 계기판을 설명해 드릴게요. 키 온을 하면 이렇게 무지개로 짜라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셀렉 버튼이고, 이건 리셋 버튼인데, 이 셀렉 버튼을 누르면 지금 트립 A, 트립 B, 시간, 총 키로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트립 A나 B는 이제 연비 측정이나 투어를 가거나 이제 어디 여행을 갈 때 내가 몇 킬로를 갔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B 트립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리셋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리셋이 됐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타는 게 총 타시는 오늘 탄 키로수, 여행에 탄 키로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름 게이지, 얘는 엔진 열 게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제가 탔을 때 한 10,000km 정도를 탔는데, 이 게이지가 3칸 이상 넘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이게 3칸 정도 되면은 여기서 팬이 돌아가지고 막 여기서 돌면 얘가 가끔씩 떨어지기도 하고 유지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3칸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여름에 타도 땡볕에서 타도 3칸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름 게이지가 얘가 진짜 웃긴데, 약간 아킬라가 원래 그렇대요. 기름 센서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위치가 좀 별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이다가도 갑자기 타다 보면 2칸이 돼 있고, 최대 3칸까지도 늘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없다 어떡하지 깜빡깜빡 했는데, 막상 타다 보니까 뭐야 3칸이 됐네? 약간 이런 식으로. 탈수록 기름이 차는 약간 샘솟는 옹달샘? 샘솟는 항아리? 그럼 어쨌든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이 키를 무조건 오른쪽으로. 삐 소리가 났죠? 이 소리가 끝나고 시동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동은 이 버튼과 클러치를 잡아주시면 되고, N단에 걸려 있을 때 시동을 걸려주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등, 하향등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상향등, 하향등 이렇게 바뀌고, 요걸 누르면 눈뽕 깜빡이 이렇게 하면 이쪽 눌러줍니다. 꺼지죠? 이쪽 꺼집니다. 그리고 빵 소리. 오, 꽤 큰 편이에요. 그리고 시동을 끄고 싶을 때, 이거를 못 쓸 때 얘를 그냥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꺼지죠? 요런 식. 그리고 아킬라를 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 클러치예요. 이게 엄청 무거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탔을 때는, 지금은 이제 10,000km 정도 타서 이게 좀 부드러워지고 센터 가서 조정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이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거 보이시죠? 요 정도. 이거 처음에 탈 때는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손가락에 막 쥐나고 알배기고 막 근육통 생기고 엄청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타다 보니까 뭐 적응되더라고요. 뭐 악력기 정도 사서 타기 전에 이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탁 전완근 단련을 시키는데 참 좋은 아킬라의 클러치입니다.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도 잡아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이 클러치를 잡은 상태에서 깜빡이를 넣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봐봐. 이게 봐봐. 이게 좀 단련이 되면은 하실 수 있을 텐데 당황할 거예요.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를 잡고 땡겨, 개 땡겨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저는 이렇게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다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잡은 상태에서 릴렉스하고 안 되네, 된다, 됐다, 이렇게 됐다, 다시 손 원래 위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유를 하는 방법은 여기 넣고 돌려요. 그런 다음에 뽑아요. 이렇게. 저는 보통 한 칸, 두 칸 남았을 때 주유를 하는 편이었고,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 정도 주유를 했어요. 저 보통 그냥 10,000원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닫을 때는 키를 돌리고 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사이드백과 시시바. 시시바는 제가 진짜 짐 옮기는 거를 많이 했어가지고 저 거의 생계형이었죠. 뭐 캠핑도 다니고 짐도 싣고, 그래서 엄청 여기다 묶어서 다녔어요. 진짜 이거 시시바는 꼭 추천드리고, 이 사이드백은 제 아는 동생이 저한테 기부를 한 건데, 보통 이 사이드백을 넣으려면은 이 시트를 탈거해서 이 밑에다 넣고 이렇게 닫는 그런 건데, 이게 호환이 안 되는 사이드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대충 썼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묶어서. 그래서 가끔씩 세게 달리면은 얘가 막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막 뒤집힌 적도 있고, 막 친구들이 뒤집어 준 적도 있고, 뭐 어차피 뭐 짐 수납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핑계 같지만 핑계입니다. 맞아요, 핑계예요. 귀찮았어요. 좀 더러운데 이 부분이 이 쇼바 기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텐션을 조절해 주는 곳이에요. 이걸 조절을 하면은 이 시트 높이를 살짝 조절이 됩니다. 한 1cm 정도? 최대? 그래서 센터를 가셔서 이걸 망치로 뚝뚝뚝뚝 치시면 이게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한 3, 4를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이게 너무 쪼여가지고 너무 이제 시트를 낮게 하면은, 그러니까 쇼바 길이를 좀 짧게 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이 기장을 이렇게 줄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방지턱 할 때 빵댕이랑 꼬리뼈랑 존나게 아파요. 그리고 또 높이면 편하긴 하지만 우리 같은 요정들은 발이 조금 더 힘겹게 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의 포지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147입니다. 그리고 굽을 조금 신었어요. 아킬라를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같은 요정들은 항상 굽을 장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텝과 기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만약에 높은 굽을 신으면 이게 잘 들어가지가 않는데 다른 바이크들은 보통 바이크들은 이 간격이 좀 좁은 편이에요. 아킬라보다는. 근데 이 굽을 신고도 이 기아 변속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굽을 막 미친 듯이 앞굽이 막 이 정도 되고 그런 건 당연히 안 들어가고 한 뭐 요 정도 한 5cm 정도 앞굽이 한 5cm 정도만 돼도 여기에 기어 변속이 되게 쉽게 들어가서 변속이 가능합니다. 이제 바이크를 세우면 두 명은 탈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대신에 이제 타게 되면 좀 이렇게 운전을 할 때는 살짝 뒤로 가요. 요 정도? 그래도 두 명은 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니그립을 해야지 편한 느낌이라 좀 많이 당겨 앉긴 해요. 한 요 정도? 근데 많이 당겨 앉으면 좋은 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일단 안정감이 생기는 대신에 가랑이가 아파. 자꾸 찌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비슷한 키를 가지신 분들은 만약에 타신다. 여기다 뭘 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 앞에 바짝 당겨 앉는데 이 아킬라는 시트고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 시트가 이렇게 좀 얇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당겨 앉으면은 굽을 안 신어도 탈 수 있습니다. 저도 맨발로도 타요. 이렇게. 자, 엄지 발톱 하나만 닿아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바 교실을 시작을 할 건데요. 끌바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술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끌바를 할 때 핸들과 CC바를 잡고 움직이는 편인데요. 엉덩이와 다리, 이 허벅지, 이 힘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끌 수도 있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끌려고 하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와 허벅지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약간 이 들어간 부분, 이 부분에다가 엉덩이를 댑니다. 짠! 하고 앞을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살짝 세워주고 약간 무게중심을 뒤로 하면서 다리는 앞으로 살짝 뻗어주는데요. 이대로 엉덩이를 미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갈 때도 엉덩이로, 허벅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끌바 하시는 분들은 힘으로 해요. 그래서 핸들을 잡고 이 엉덩이를 안 쓰고 이렇게 미시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예. 이러면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엉덩이 허벅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쉬워요. 아킬라의 장점, 단점을 해드릴게요. 일단 장점은 예쁘다. 예쁘잖아요, 솔직히. 이제 제가 이거를 탔을 때, 진짜 많이 말을 거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대체 무슨 오토바이냐. 할리 같은데, 할리는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오토바이다. 예쁘다. 관심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보다 얘가 더. 내가 더 관심 받았으면 좋겠는데. 국산이다 보니까 소모품 교환이 되게 저렴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동네에 오래된 센터를 다녔거든요. 근데 최고. 사장님이 빠삭 하셔가지고 다 고쳐주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한 2,000에서 3,000 정도 사이에서 저는 오일을 교환을 했거든요. 오일 필터를 오일 교환 시마다 갈아라, 아니면 2번에 한 번 갈아라, 뭐 3번에 한 번 갈아라, 이런 식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던 센터에서는 뭐 한 2번, 3번까지도 사용 가능하니까 그렇게 필터를 자주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원하는 주기로 오일과 필터를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3,000에 한 번씩 오일 2번 교체할 때 필터 1번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문제 뭐 장고장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샀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아킬라가 장고장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었고 괜히 샀는데 문제가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일단 저는 뭐 이때까지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뽑기 문제, 케이스 문제, 뭐 주행의 성격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장고장이 없는 가성비 좋은 바이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요정들한테 좋은 팁이었는데 이 굽을 신었을 때 이 스텝과 기어 사이의 간격이 적당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굽을 무조건 장착을 하고 다니는데 이 신발이 안 들어가 버리면 이 오토바이를 타는 의미라고 해야 되나? 신발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내 발 뒤꿈치와 같은 내 몸의 일부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클러치와 이 조작 손이 작으신 분들과 이제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다. 클러치 처음에 저도 썼을 때 와, 진짜 막 여기 알배기고 막 인대 늘어난 것 같고 막 손 막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저리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깜빡이도 처음에 못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 좌회전 해야 되는데 우회전 해야 되는데 깜빡이를 못 넣네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점점 스킬이 생기다 보니 이렇게 조절이 편해졌고 그래서 많이 타봐야 돼요. 한 3,000km 정도 타면은 좀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얘도 좀 더 길이 잘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클러치가 뻑뻑하다 보니까 클러치를 조금 조절하면 기아가 잘 안 먹고 엔단이 진짜 잘 안 들어가요. 뭐 10,000km 정도를 타면서 뭐 엔단도 이것도 조절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이 바꿨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조절식 레버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악력기를 추천을 한다. 이런 거. 아킬라 고질병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앞바퀴에서 석석석석 소리가 가끔씩 나요. 이게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뭐야 앞바퀴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센터를 진짜 자주 가봤거든요. 이 앞바퀴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리가 나고 안 잡아도 소리가 나고 속도가 좀 이렇게 낮을 때 소리가 나더라 하니까 이제 모든 센터의 공통점이 이물질이 껴서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될 건 없고 그냥 소리만 조금 거슬릴 뿐 이게 오토바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없었어요. 뭐 그냥 가끔 소리가 거슬리는 정도? 자,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제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요정들 화이팅! 저도 탔으니 여러분도 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야너두 콘텐츠는 할리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